차은우 씨 요즘 보면 너무 잘생겼죠? 남자가 봐도 되게 부러운데 차은우 씨가 이렇게 잘생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네, 잘생기게 태어나셨죠. 잘생기게 태어나는 것도 좋은 목소리의 가수가 되는 것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는 것 역시 유전의 영향이 클까요? 양치를 잘 안 하더라도 치아가 강하다면 충치가 잘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치과의사 문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전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아와 유전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 또한 위턱뼈 그리고 아래턱뼈라는 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격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골격적인 요소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아가 사람들마다 단단한 정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결국은 범랑질이라고 하는 이 치아 표면의 단단함 정도 그런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 안에 침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침의 분비량 그리고 침의 구성 성분 같은 것들에 사람들마다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 안에는 침도 있지만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세균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거를 세균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균총에 어떤 세균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떤 세균이 어느 정도가 있는 비율에 따라서도 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유전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우리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의 범랑질과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사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범랑질이란 거는 치아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뼈도 단단하신 분도 있고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도 있듯이 범랑질도 구조적으로 되게 단단하신 분들이 있고 단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가장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범랑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충치가 생길 때에는 네 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의 강도, 세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생기는 그런 당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입안에 그런 당분들이 얼마나 머무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 이때 치아가 단단하면 상대적으로 세균이 많고 입안에 당분이 오래 남아 있더라도 하더라도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작용하기 전에 양치를 해버리게 되면 영양이 받기 전에 깨끗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치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최대한 빨리 해야겠네요. 대부분은 양치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데 콜라나 이런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는 조금 쉬어주시고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최대한 양치를 사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닦아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범랑질이 강하게 태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제가 범랑질이 강하게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범랑질의 강도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범랑질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를 시험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양치를 일부러 안 해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에는 이미 생겨버리면은 충치가 진행이 되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제일 손해인 거거든요. 이제 사람이 뭐든지 강하게 타고났어도 노화를 겪으면서 약해지잖아요. 네. 범랑질은 어때요? 범랑질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주로 충치가 생기기 쉬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구조가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점점 조금 더 단단해지는 광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성장이 완료된 뒤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작 기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해서 약해질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더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턱의 위치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교합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치열이 비뚤비뚤한 거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뼈 자체는 괜찮은데 치열이 비뚤비뚤한 사람도 있고요. 턱뼈 자체의 모양이 하관이 너무 긴 분들도 있고 위턱이 돌출된 분들도 있고 치아들은 그 와중에도 본인들이 교합을 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본인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턱뼈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교합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턱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밀조밀하게 공간이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면서 치열이 비뚤비뚤하게 틈이 좀 많아지게 되고 음식물이 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치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전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침 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몸에서 침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세정작용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우리 입안이 씻겨져 나가지만 침에 의한 자정작용도 굉장히 원활하게 작용이 되어야지만 우리 치아가 보호가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턱의 구조도 어차피 제가 타고나는 거고 침샘도 그렇고 뭐 건너도 그런데 균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입 안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세균이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비율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유전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전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는 음식들도 비슷하고 양치하는 습관들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강 내 세균총이 또 비슷하게 되라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들었어요. 원래 신생아가 타고날 때는 충치균이나 이런 게 없이 태어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뽀뽀하고 이러다가 그게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저도 아기가 지금 둘이 있는데 뽀뽀를 못 참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상 만 2세경에 구강 세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뽀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아이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뽀뽀를 어떻게든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뽀뽀를 참아야 되는데 참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충치도 만나게 되고 세균은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뽀뽀도 하고 대신 그만큼 잘 때 또 잘 닦아주고 관리를 그만큼 좀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기 때부터 그렇게 관리하는 걸 배우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세지지 않을까요? 세균에 노출이 되지만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됐을 때 오히려 면역력이 세질 수 있다 라는 연구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인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특이한 케이스를 보고 모든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정말 타고났다. 사실 안 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평균적인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으로 커버를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치과로 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문승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